5월의 어느 화창한 오후였습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 단지 75세 김영수 할아버지는 늘 그랬듯 오전 산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은퇴한 지 10년, 이제는 소소한 일상이 주는 평화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평범한 노인이었죠. 아내는 5년 전 세상을 떠났고 두 아들은 각자 가정을 꾸려 독립했습니다. 한 달에 한두 번씩 찾아오는 자식들, 가끔 손주들이 보내오는 영상통화가 그의 일상에서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할아버지의 하루는 규칙적이었습니다. 아침 6시 기상, 가벼운 체조 후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도는 산책, 그리고 집에 돌아와 아침을 먹고 신문을 읽는 것. 점심 식사 후에는 경로당에 들러 바둑 한 판을 두거나 동네 친구들과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눕니다. 저녁에는 TV 뉴스를 보고 일찍 잠자리에 드는 평온한 삶이었죠. 연금과 적금 이자로 생활하기에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고도 살 수 있다는 것에 늘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산책을 마치고 집에 들어서자 휴대폰에서 문자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은행 앱에서 온 입금 알림이었죠. 처음에는 연금이 들어온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화면을 보는 순간 할아버지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입금 5억 원 숫자를 다시 세어봤습니다. 하나, 둘, 셋. 억 단위였습니다. 5억 원. 평생 모아도 만질 수 없는 돈이 자신의 통장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안경을 벗었다 다시 쓰고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분명했습니다. 잔액이 5억 2,345만 원을 가리키고 있었으니까요. 기존에 있던 2천만 원 남짓한 적금과 합쳐진 금액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황급히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고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은행에서 실수한 건가? 아니면 누가 잘못 보낸 건가?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지만 어떤 결론도 내릴 수 없었습니다. 잠시 후 진정을 되찾은 할아버지는 은행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자동응답기의 복잡한 안내에 길을 잃었고 상담원과 연결되기까지 20분 가까이 기다려야 했습니다. 겨우 연결된 상담원에게 사정을 설명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고객님,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지점을 방문해 주셔야 합니다. 입금 내역과 출처를 확인해야 정확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불안한 마음으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다음 날 은행을 방문하기로 마음먹었지만 그날 밤은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그 숫자가 진짜인지 확인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아버지는 가까운 은행 지점을 찾았습니다. 창구 직원은 입금 내역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고객님, 이 입금은 정상적으로 처리된 거래입니다. 보낸 분의 성함은 확인할 수 없지만 계좌이체로 들어온 것이 맞습니다. 할아버지는 당황했습니다. 그럼 이게 실수가 아니란 말입니까? 저는 이런 돈을 받을 이유가 없는데요. 직원은 미안하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송금인 측에서 연락을 하지 않는 한 저희도 자세한 정보를 드리기 어렵습니다. 일단 경찰이나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집에 돌아온 할아버지는 큰아들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는 중견기업에 다니는 45세의 가장으로 항상 분주하고 현실적인 성격이었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할아버지가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하자 민수의 목소리에 놀라움이 묻어났습니다. 5억이요? 정말요? 어떻게 된 거예요? 곧이어 민수는 신중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혹시 사기는 아니겠죠? 요즘 수법이 다양하다던데. 일단 제가 퇴근하고 바로 갈게요. 그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하지만 소문은 생각보다 빠르게 퍼졌습니다. 민수가 아내에게 이야기했고 그 아내는 둘째 아들 민호의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올케 언니, 큰일 났어요. 아버님 통장에 갑자기 5억이 들어왔대요.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대요. 그날 저녁 평소엔 바쁘다며 한 달에 한 번도 오지 않던 두 아들 가족이 모두 할아버지 집에 모였습니다. 거실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큰아들 민수는 진지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버지, 혹시 누구한테 돈을 빌려주신 적 있으세요? 아니면 예전에 투자하셨던 게 있나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런 건 전혀 없어. 나는 평생 남한테 돈 빌려준 적도 없고 투자 같은 것도 해본 적 없다. 둘째 민호는 휴대폰으로 뭔가를 검색하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요즘 보이스피싱이나 스미싱 같은 게 정교해서요. 혹시 모르는 번호한테 전화 온 거 없으세요? 문자 같은 거요? 할아버지는 기억을 더듬었지만 특별한 게 없었습니다. 그때 큰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그럼 이 돈은 어떻게 하실 건가요? 혹시 나중에 문제가 되면 곤란하니까 저희가 잠시 맡아서 관리해 드릴까요? 순간 거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할아버지는 며느리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염려와 함께 묘한 욕심이 섞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가 아내를 말리려 했지만 둘째 민호도 거들었습니다. 형님 말이 맞아요. 아버지 혼자 관리하시기엔 금액이 너무 크잖아요. 저희가 도와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할아버지는 뭔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자식들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평소의 걱정 어린 시선이 아니라 무언가를 계산하는 듯한 날카로운 시선이었죠. 할아버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니다. 이 돈은 내 돈이 아니야. 분명히 실수거나 잘못 들어온 거야. 나는 경찰에 신고할 거다. 그러니 너희들은 걱정하지 마라. 하지만 그날 밤 이후 할아버지의 휴대폰은 자식들의 전화로 끊임없이 울렸습니다. 아버지, 신고하시기 전에 좀 더 알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아버지, 혹시 세금 문제는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같이 걱정하는 척하며 그 돈에 대한 관심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할아버지는 경찰서에 신고를 했고 금융거래 정보를 조회하는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수사는 쉽지 않았습니다. 송금한 계좌는 대포 통장으로 추정되었고 이미 폐쇄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런 케이스는 보통 보이스피싱이나 자금 세탁 조직이 연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혹시 최근에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이상한 일들이 조금씩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한 달 전쯤 경로당에서 만난 낯선 중년 남자가 생각났습니다. 그는 친절하게 말을 걸어왔고 금융상품에 대해 이것저것 물어봤었습니다. 어르신, 요즘 금리가 좋은 적금이 나왔는데 관심 있으세요? 제가 은행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특별히 소개해드릴 수 있어요. 그때 할아버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나는 그런 거 안 합니다. 그 남자는 아쉬운 듯 물러났지만 며칠 후 다시 나타나 명함을 건넸습니다. 혹시 마음이 바뀌시면 연락주세요. 그리고 일주일 전쯤 둘째 아들 민호가 갑자기 집에 들렀던 일도 떠올랐습니다. 평소 바쁘다며 잘 오지 않던 아들이 뜬금없이 나타나 물었습니다. 아버지, 혹시 통장이랑 도장 어디 두세요? 제가 아버지 명의로 보험 하나 들어드리려고 하는데. 할아버지는 의아했지만 서랍 위치를 알려줬습니다. 민호는 잠깐 서재에 들어갔다 나왔고 그날 이후로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이런 기억들이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는 불안한 마음에 은행 앱을 다시 열었습니다. 그리고 거래 내역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5억이 입금된 바로 다음 날 2천만 원이 출금되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출금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통장에 접근했다는 의미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즉시 은행에 연락했습니다. 이 출금 내역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제가 인출한 게 아닙니다. 은행 측은 조사 후 답변했습니다. 고객님, 이 거래는 인터넷 뱅킹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고객님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기록이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당황했습니다. 그럴 리 없습니다. 저는 인터넷 뱅킹 같은 거 잘 못합니다. 누군가 제 정보를 도용한 겁니다. 그날 저녁 할아버지는 두 아들을 다시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따로따로 만났습니다. 먼저 큰아들 민수를 만났습니다. 민수야, 너 아버지 통장 정보 알고 있니? 민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왜요, 아버지? 할아버지는 민수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거짓말하는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이어서 둘째 민호를 만났습니다. 민호야, 너 지난번에 왜 갑자기 아버지 서재에 들어갔니? 민호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아, 그냥 옛날 사진 앨범 좀 보려고요. 아이들한테 보여주려고요. 할아버지는 추궁했습니다. 정말이냐? 다른 건 안 봤어? 민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아버지,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저를 의심하시는 거예요? 순간 둘 사이에 차가운 공기가 흘렀습니다. 그날 밤 할아버지는 홀로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가족을 의심한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뿌려졌고 그것은 점점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통장에 찍힌 5억은 더 이상 행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가족 간의 신뢰를 갉아먹는 독약이었습니다.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면서 충격적인 사실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출금된 2천만 원의 행방을 추적한 결과 그 돈은 또 다른 대포 통장으로 이체되었고 결국 알 수 없는 곳으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사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경찰은 할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 사건은 단순한 차고 송금이 아닙니다. 조직적인 범죄 집단이 개입되어 있고 어르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사를 진행하던 중 경찰은 결정적인 단서를 발견했습니다. 할아버지의 휴대폰과 컴퓨터에서 악성 코드가 발견된 것입니다. 누군가 원격으로 접속하여 은행 정보를 빼갔던 것이죠. 그리고 그 악성 코드가 설치된 시점을 추적한 결과 한 달 전 할아버지가 받았던 문자 메시지로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아버지, 손주 사진 보내드려요라는 제목의 문자였습니다. 할아버지는 그 링크를 클릭했고 그 순간 모든 정보가 유출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더 큰 충격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경찰이 그 문자의 발신 번호를 추적한 결과 놀랍게도 그 번호는 둘째 아들 민호의 지인이 사용하던 번호와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정확히는 민호의 대학 동기였던 한 남자였습니다. 그 남자는 최근 사기 조직과 연루되어 수배 중인 인물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민호가 이 일에 연루되어 있다는 말인가? 경찰은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아드님이 직접 개입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르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로를 추적하다 보니 아드님 주변 인물이 나온 것은 사실입니다. 아드님과 직접 대화를 나눠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날 저녁 할아버지는 민호를 다시 불렀습니다. 이번에는 경찰도 함께했습니다. 민호는 처음엔 모든 것을 부인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제 친구가 그런 짓을 했다니 믿을 수 없어요. 하지만 경찰이 통화 기록과 문자 내역을 제시하자 민호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민호는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는 사업 실패로 빚을 지게 되었고 어디서도 돈을 구할 수 없었습니다. 절박했던 그는 대학 동기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그 친구는 쉬운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내 아버지 정보만 주면 돼. 통장에 큰 돈이 잠깐 들어갔다 나갈 거고 그중 일부를 내가 가져가면 돼. 어차피 아무도 모를 거야. 민호는 망설였지만 빚에 쫓기는 상황에서 결국 아버지의 개인정보를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말없이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배신감, 분노, 슬픔. 온갖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슴 아픈 것은 아들이 그토록 힘들었는데 자신은 전혀 몰랐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민호야, 왜 아버지한테 말하지 않았니? 내가 뭐라도 도와줄 수 있었을 텐데. 민호는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멍청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경찰은 민호를 조사했고 그 과정에서 더 큰 사기 조직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할아버지 통장에 입금된 5억은 다른 피해자로부터 편취한 돈이었고 이를 세탁하기 위해 무작위로 선택된 노인 통장을 거쳐가는 것이었습니다. 민호는 그중 일부를 가로채려 했지만 조직은 이미 그 돈을 회수해간 상태였습니다. 결국 민호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아버지의 신뢰만 잃었습니다. 사건의 진상이 밝혀진 후 할아버지 앞에는 선택이 놓였습니다. 경찰은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 돈은 범죄 수익금입니다.
당연히 압수하여 원래 피해자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하지만 절차상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히 돌려줘야죠. 이건 내 돈이 아닙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온 할아버지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또 다른 시련이었습니다. 큰아들 민수가 찾아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민호 일 때문에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형으로서 동생을 잘 챙기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손을 저었습니다. 너는 잘못한 게 없어. 민호가 스스로 선택한 길이야. 민수는 잠시 침묵하다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그런데 혹시 그 돈을 돌려주시기 전에 민호 빚 좀 갚아주실 수는 없을까요? 5억 중에서 5천만 원만이라도. 할아버지는 아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민수야, 너도 그 돈에 눈이 먼 거니? 민수는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민호가 너무 힘들어하잖아요. 동생인데 그냥 볼 수가 없어서. 할아버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안 돼. 이건 남의 돈이야. 범죄로 얻은 돈이고 어디선가 이 돈 때문에 피해를 본 사람이 있어. 우리가 한 푼이라도 손 떼는 순간 우리도 범죄자가 되는 거야. 그날 밤 할아버지는 오랜 시간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5억이라는 돈은 엄청난 액수였습니다. 그 돈만 있으면 남은 인생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었습니다. 손주들에게 용돈도 넉넉히 줄 수 있고 아들들의 걱정거리도 덜어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돈을 손대는 순간 자신이 평생 지켜온 가치가 무너진다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할아버지는 경찰서를 찾았습니다. 형사님, 이 돈을 최대한 빨리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경찰은 할아버지의 결연한 표정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르신, 훌륭한 결정입니다. 저희가 최대한 빨리 처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할아버지는 둘째 아들 민호를 다시 만났습니다. 민호는 여전히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호야, 아버지는 내가 한 일을 용서할 수는 없어. 하지만 너를 포기하지도 않을 거야. 민호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을까요? 할아버지는 아들의 어깨를 가만히 두드렸습니다. 시간이 필요해. 그리고 내가 진짜 반성하고 있다는 걸 행동으로 보여줘야 해. 빚은 천천히 갚아라. 아버지가 조금씩 도와줄게. 하지만 다시는 이런 길로 빠지지 마라. 민호는 아버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 순간 둘 사이에는 말없는 이해가 흘렀습니다. 할아버지는 깨달았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은 가족이었고 가족보다 중요한 것은 서로 간의 신뢰였습니다. 그 신뢰가 무너졌을 때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의미가 없다는 것을요. 한편 큰아들 민수도 아버지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였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돈 때문에 판단이 흐려졌어요. 아버지 말씀이 옳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민수야, 너도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어. 중요한 건 잘못을 깨닫는 거지. 그날 저녁 오랜만에 가족들이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어색한 분위기였지만 조금씩 대화가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경찰 수사는 계속되었고 결국 사기 조직의 주요 인물들이 검거되었습니다. 민호의 친구도 체포되었고 할아버지 통장에 입금되었던 5억은 원래 피해자들에게 분배되었습니다. 할아버지의 통장 잔액은 다시 2천만 원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할아버지는 마음이 편했습니다. 5억이 있을 때보다 훨씬 더 평온했습니다. 그로부터 석 달이 흘렀습니다. 할아버지의 일상은 다시 평범해졌습니다. 아침 산책, 경로당 방문, 저녁 뉴스 시청. 겉으로 보기엔 예전과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내면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제 가족을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자식들이 잘 살고 있다고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그들도 각자의 고민과 어려움을 안고 산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민호는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사건 이후 그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빚을 갚기 위해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때때로 할아버지를 찾아와 안부를 물었고 예전처럼 자주는 아니지만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버지, 요즘 일하면서 깨달았어요.
쉬운 길은 없더라고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가 그걸 깨달았다니 다행이다. 천천히 가거라. 아버지가 지켜보고 있으마. 큰아들 민수도 변했습니다. 그는 이제 돈 이야기를 먼저 꺼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버지의 건강을 물었고 주말마다 손주들을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우리 다음 주에 같이 등산 갈까요? 아버지 좋아하시잖아요. 할아버지는 손주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행복을 느꼈습니다. 이것이 진짜 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경로당에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던 할아버지에게 한 친구가 물었습니다. 영수 씨, 그때 그 5억 말이야. 솔직히 아깝지 않았어? 조금이라도 남겨둘 수 있었잖아. 할아버지는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습니다. 글쎄, 처음엔 아까웠지.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돈을 손댔으면 난 더 큰 걸 잃었을 거야. 내 양심, 가족의 신뢰, 평생 지켜온 원칙들. 5억으로도 살 수 없는 것들이지. 친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네 말이 맞아. 요즘 세상에 돈이 중요하긴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지. 할아버지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위험한 순간은 돈이 통장에 들어왔을 때가 아니라 그 돈 때문에 마음이 흔들렸을 때였다는 것을요. 사건이 있은 지 6개월 후 할아버지는 지역 노인복지관에서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제는 노년층을 노린 금융사기 예방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나눴습니다. 여러분, 저는 운이 좋았습니다. 제 통장에 들어온 돈이 너무 큰 금액이어서 그게 분명히 잘못된 거라는 걸 알 수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만약 5천만 원이었다면, 1,000만 원이었다면, 저도 혹했을지 모릅니다. 청중석에 앉아있던 노인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아버지는 계속 말했습니다. 요즘 사기꾼들은 정말 교묘합니다. 가족을 사칭하기도 하고 공공기관을 사칭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우리 가족이 연루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의심스러우면 반드시 확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절대 욕심을 내서는 안 됩니다. 공짜 돈은 없습니다. 강연이 끝난 후 한 할머니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선생님, 그때 정말 하나도 안 아까웠어요? 5억이면 남은 인생 편하게 살 수 있잖아요. 할아버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 아쉬웠죠. 하지만 그 돈을 가졌다면 전 매일 밤 잠을 설쳤을 겁니다. 이게 정말 내 돈일까? 언젠가 들통나는 건 아닐까? 하고 불안해했겠죠. 그런 삶이 행복할까요? 저는 지금 가진 게 많지 않지만 마음만은 편합니다. 그게 더 소중한 것 같아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할아버지는 서재에 앉아 일기를 썼습니다. 오랜만에 꺼낸 일기장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글을 적어 내려갔습니다. 오늘로 사건이 일어난 지 정확히 6개월이 되었다. 그때를 돌이켜보면 참 아찔하다. 한순간의 욕심이 평생의 가치를 무너뜨릴 뻔했다. 민호는 잘못을 저질렀지만 나도 반성할 부분이 있다. 자식들이 힘들 때 진작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것. 그들과 진솔한 대화를 나누지 못했다는 것. 돈이 들어왔을 때가 아니라 마음이 흔들렸을 때가 진짜 위험한 순간이었다. 돈은 우리에게 편리함을 주지만 동시에 우리의 본성을 시험한다. 나는 그 시험을 간신히 통과했다. 아니, 정확히는 아직도 통과하는 중이다. 이제 나는 안다. 진짜 부자는 많은 돈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원칙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가족의 신뢰를 잃지 않은 사람이라는 것을. 내 통장 잔액은 여전히 2천만 원 남짓이지만 내 마음은 5억보다 훨씬 더 풍요롭다. 일기를 덮고 창밖을 바라보던 할아버지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손녀의 영상통화였습니다. 할아버지, 나 오늘 시험 100점 받았어. 화면 속 손녀의 환한 웃음을 보며 할아버지도 따라 웃었습니다. 우리 손녀 정말 잘했네. 할아버지가 자랑스럽구나. 전화를 끊고 나서 할아버지는 거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낡은 소파, 오래된 TV, 달아빠진 식탁. 화려하지 않지만 따뜻한 공간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자식들을 키웠고 손주들이 뛰어놀았습니다.
갑자기 들어온 5억보다 이 작은 공간이 훨씬 더 소중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할아버지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돌아가신 아내가 나타나 말했습니다. 당신 잘했어요. 당신은 여전히 내가 사랑했던 그 사람이에요. 할아버지는 꿈속에서 아내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여보, 나도 당신이 자랑스러워할 사람으로 살고 싶었소. 다음 날 아침 할아버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산책을 나가기 전 거울 앞에 선 그는 자신의 얼굴을 오랫동안 바라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백발. 하지만 눈빛만큼은 맑았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김영수, 넌 잘 견뎌냈어.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면 돼.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할아버지는 외투를 걸치고 문을 나섰습니다. 아파트 단지 입구에서 이웃 할머니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영수 씨, 오늘도 산책 가세요? 네, 날씨가 좋네요. 평범한 대화, 평범한 하루의 시작. 하지만 할아버지에게 이 평범함은 그 어떤 5억보다도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할아버지의 일상은 계속되었습니다. 5억이라는 거대한 파도는 지나갔지만 그가 지킨 것들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습니다. 가족, 신뢰, 원칙,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 대한 떳떳함. 이것들은 어떤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것들이었고 할아버지는 이제 그 가치를 온전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1년 후 할아버지는 건강하게 76세 생일을 맞았습니다. 두 아들 가족이 모두 모여 소박하지만 따뜻한 생일상을 차렸습니다. 민호는 이제 빚의 절반을 갚았고 정직하게 일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아버지를 더 자주 찾아왔고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눴습니다. 촛불을 끄며 할아버지는 소원을 빌었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 건강하고 서로를 믿으며 살 수 있기를. 그리고 마음속으로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5억 같은 게 들어오지 않기를. 가족들이 웃음 지으며 케이크를 자르는 모습을 보며 할아버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부자는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자신이라는 것을, 돈이 아니라 사랑이, 물질이 아니라 신뢰가 진정한 재산이라는 것을. 그날 밤 잠들기 전 할아버지는 마지막으로 중얼거렸습니다. 5억이 찍힌 그날 나는 정말 많은 걸 배웠어. 가장 중요한 건 돈이 들어왔을 때가 아니라 마음이 흔들렸을 때가 진짜 위험한 거였다는 것. 그리고 그 순간 올바른 선택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창밖으로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편안한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통장 잔액은 여전히 2천만 원 남짓이었지만 그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로웠습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